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분류 쪽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분류 중에서 5개의 개 중에서 일단은 원핵 생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 27강에서 정리했고요. 자, 오늘 28강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진핵 생물 쪽으로 넘어와 보려고 합니다. 큼직하게 진핵 생물은 이제 원생 생물이라는 생물종 하고요. 균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익숙하게 접하시는 식물 동물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정리하면 분류 부분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일단 이제 원생 생물까지는 조금 간단한 생물들이기 때문에 한 챕터로 해결되실 건데요. 자,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익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그 생물들을 5가지로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5가지 중에서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뭐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이건 이 방법, 이건 이 방법 이런 식으로 따따따따 나눠주면 공부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근데 이거 예외가 있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종이 이 분류학에서 약간 그 예외에 해당하는 생물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문제가 그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제가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 저는 캠벨 교재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중에 있는 일반 생물학 교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분류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책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사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뭐야, 이건 체계가 없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그 원핵 생물, 원생 생물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말이 빈번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요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뭐가 튀어나오는데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게 튀어나왔어. 그럼 이제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까지 포함을 이렇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있는 중에 뭐가 툭 나왔는데 또 이게 또 전혀 새로운 게 나왔다. 이런 식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명확한 기준을 마련을 해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시면 그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 패턴이 한번 나오실 텐데 이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분류를 한 그 의미가 원핵 생물이야 라고 하면은 의미가 명확하죠. 원핵 세포로 돼 있으면 막성 고조물이 없는 세포로 돼 있어. 그럼 이건 그냥 원핵 생물인 거죠. 얘는 별로 어려울 게 없고. 그 다음에 동물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운동기관 갖고 있으면 동물인 겁니다. 운동기관 가지고 있는 다세포 생물이야. 심지어 육지에서 넌 동물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뿌리 줄기 잎 가지고 있으면서 광합성 할 수 있어. 그럼 넌 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균계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이는 균사라고 하는 구조가 보이면 균계라고 우리 보통 분류합니다. 뒤에 가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죠. 자, 근데 한 개 남았죠. 그렇죠? 그럼 원생 생물이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얘는 분류 어떻게 한 거냐면 운동기관이 딱히 없는 거 보니까 동물 아닌 것 같아. 광합성을 할 수 있나? 광합성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뿌리줄기 잎 같은 거 없으니까 얘는 식물도 아닌 것 같아. 균사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없어. 그럼 넌 뭐니? 이렇게 된 건 전부 원생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생 생물 같은 경우 사실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동물 아니고 일단 진핵 생물이긴 한데 진핵 생물 중에서 동물 아니고 식물 아니고 균계 아니야? 그럼 원생이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런 무슨 엉망진창. 자, 그러다 보니까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이 말이요. 잘 와닿질 않으시죠? 아니 진핵 생물이 무슨 단세포야. 내 주변에 쇠고 놀린 게 강아지고 고양이도 다 다세포인데 일단 사람만 해도 다세포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고양이, 강아지, 토끼, 코끼리 이런 것들 다 합쳐봤자 이 원생 생물 개수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 크기가 워낙에 작고 엄청 개수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핵 생물에서 마리수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단세포 생물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 중에 다세포 생물, 우리는 애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거는 단세포 생물의 원생 생물이 개체수로는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보셨을 때 뭐 그렇게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지금 분류 기준 말씀드렸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구조 체계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캠벨 교재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혹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변형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원생 생물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준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아니야? 식물 아니야? 뭐 균계 아니야? 그럼 너는 원생. 이렇게 뺀 거기 때문에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고요. 우리 원핵 생물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단세포인데 뭐 경우에 따라 군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동물 식물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다세포거든요. 근데 이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으로 보셨을 때에도 단세포 생물인 애도 있고 다세포 생물인 애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발달시켜 보시면 일단 원생 생물이야 라고 하면은 진핵 생물인 건 맞기 때문에 세포 내부적인 구조를 보셨을 때에는 막성 구조물 같은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원생 생물들 중에 일부는 단세포 생물이고 일부는 다세포 생물이야. 그래서 뭐 구분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이거 필기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세포 구조의 복잡성이 어떻게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보다 클 수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그거 하나하나가 한 마리 한 마리죠. 그럼 요거 세포 하나 가지고 다 해야 돼요. 먹고 소화시키고 안쪽에 곳곳에 영양분 공급도 해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고, 생물이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반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증식도 해야 되고 진화도 해야 되고 세포 혼자 다 해요. 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진핵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포 내부의 핵심적인 기관들은 전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소포체라거나 골지체라든지 이런 우리 뭐 리보솜이라거나 단백질 만들 때 필요한 거, 우리 세포 소기관이야 라고 배웠던 것들을 단세포 생물이어도 다 가지고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세포 생물은 아무튼 그 세포 안에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혼자 다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단세포 생물은 그 세포 내부에 있는 기관들이 경우에 따라 매번 사실은 물질에 사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갔더라도 뭐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낮아지는 경우하고 행동 방식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 안쪽에서 이걸 다 해야 되니까는 내부적인 구조가 발달이 되는데,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단위가 되는 것이 세포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뭐 음식물을 소화하겠어 라고 하면은 소화기관들이 작동을 할 거고, 뭐 피 가지고 양분 운반하겠다 라고 하면은 순환계 기관들이 작동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다세포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은 여러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기관들을 만들기 때문에 특정한 기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기준이 기관인 거고, 사실 거기에 비해서 세포 하나하나는 이 기관을 구성하는 단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복잡하게 발달할 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단세포 생물의 세포 하나가 다세포 생물 세포 하나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세포 구조 복잡성은 이렇게 설명 가능하고요. 이 단세포 생물들 중에서 이제 복잡하게 구조를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다세포 생물들한테 없는 일부 특수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생물종이 간혹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축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쪽 가시면 나오시겠지만 뭐 유글레나라거나 이런 생물종들이 이제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하고 체내의 수분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몸속은 바깥쪽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쭉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들어오면 내 세포는 잘못하면 빵 터졌는데 나는 이거 세포 한 개 터지면 나는 죽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그레나 같은 경우에 이 수축포라고 하는 것이 안쪽에 많이 들어온 물을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는 일종의 그냥 수분 배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모든 생물 다 발달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생물에서, 특히 단세포 생물에서 이 세포 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수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양 방식 같은 경우에도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광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있어 보이지만 일단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물들, 이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물들이 보통 우리 이제 육지식물의 조상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생 생물들 중에서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광독립 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거 잡아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원핵생물 얘기 때 나왔던 것처럼 뭐 죽은 사체를 갉아먹고 산다든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은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생 생물에 해당하는 생물종 중에서 제일 황당한 애가 이제 요런 애인데, 혼합 영양 생물이야 라고 하면은 빛이 있으면
우선 내 먹을 거 내가 만들고 옆에 이제 만만한 먹잇감이 있다 싶으면 그냥 잡아 먹고 이거 두 개 다 할 수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이제 혼합 영양 생물이라고 해서요. 뒤쪽 가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종류별로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챕터의 도입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한마디 딱 줄이면 그냥 원생 생물은 엄청 다양하다는 거. 생긴 것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영양분을 얻는 방식도 다양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생식이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단세포짜리라고 하면은 그냥 뭐 끽해봤자 무성생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물 종에 따라서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 종도 있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종도 있고 그러면 생식 방식이 달라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생활사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인다라고 하면 원생 생물은 워낙에 다양하다. 끝. 이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사도 다양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생물 종들이야 라고 일단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